저는 현재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손님과 대화를 하던 중 그 손님이 갑자기 저의 쇄골과 윗가슴 사이에 손을 올린 건데요.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얼른 치우겠거니 하고 아무 말도 못했는데 한참이나 손을 올려놓더니 술에 취한 척하면서 저에게 안기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얼른 일어났고 그 손님은 의자에서 넘어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매일 오는 손님이라 가게 측의 눈치도 보이고 보복이 두려워서 현행범으로 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3주 후에 일을 그만둔 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조사를 받고 나와서 화가 났는지 메신저로 연락이 왔는데요. 윗가슴에 손을 올린 것에 대해 범행을 인정했지만 제가 자기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툭툭 쳤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머지 상황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며 맞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정말 사실과 무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 손님의 엉덩이 근처에 손끝 하나 갖다 댄 적이 없습니다. 조사도 다 끝난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굉장히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는데 그 손님은 내가 그런 건 인정하겠지만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런 사연들이 종종 많이 상담이 들어오고 또 이런 경우들은 또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있다면 괜찮은데 대부분이 서로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답답하고 억울하고 조금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가해자인 손님이 메신저로 연락을 와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피해자의 윗가슴을 만졌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행동을 좀 범행을 인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일단은 성추행이라는 게 쉽게적으로 이제 강제추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한 경우를 강제추행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냥 사실 이 손이 그냥 어깨가 살짝 툭 치는 것과 이 손 부위가 여성의 뭐 쇄골이나 가슴골 부위로 들어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부위로 손이 들어가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심하게 느꼈고 그게 어떤 그런 고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성추행, 즉 강제추행죄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가해자가 우리 피해자인 상담자분 역시나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고 본인을 이제 끌어안고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맞고소를 하겠다,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상담하시는 분이 보면 일단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자기가 이제 경찰서에서 뭐 조사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한테 그래 그거 맞는데 당신이 나 뭐 엉덩이 툭툭 쳤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도 억울하니까 맞고소 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이분의 입장에서는 나 그런 적 없는데 저 사람이 거짓말로 해가지고 나한테 협박을 한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단지 거짓말로 그거는 나중에 살펴봐야 되는 거고 이 문자 자체로만 나 협박했어요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허위 사실로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로 나 너 고소해서 이거 고소를 빨리 취하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협박죄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데 단순히 이 자체만으로는 나 했으니까 협박죄예요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플러스 이 사람이 아닌 사실을 알면서 허위로 고소를 취하하게 하거나 빨리 이 사람을 또 처벌받게 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압박을 하는 그런 고의가 좀 정상관계가 좀 인정이 돼야 협박으로 의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협박과 더불어서 아니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고소하면 이거 무고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떨까요? 당연히 무고에 해당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의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소를 하셨으면 고소인 경찰서에 가서
고소인 보충 진술이라고 해서 한번 가서 조사관님 앞에서 진술을 하셨을 거예요. 그 뒤로 그 상대방을 경찰관 조사관이 불러서 물어볼 거고, 만약에 조사관님이 경찰서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목격자 증인이 있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CCTV가 있는지 다 확인을 해서 필요한 자료를 다 수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가서 경찰관한테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상대방도 내 엉덩이를 툭툭 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에 대한 호감이 있는 줄 알고 나도 그렇게 했다라고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진술을 그러게요. 할 거거든요.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반된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마 조사관님이 다시 한번 부를 거예요. 불러서 이런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을 겁니다. 그럴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가급적이면 그 분 단위로 5분, 10분 단위로 주변 상황은 어땠는지, 또 옆에 증인이 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기억을 더듬으셔서 가서 진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도 만약에 그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이 된다 그러면 조사관 수사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거짓말 탐지기도 할 수 있어요. 그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누구 말이 진실인지에 대한 심증이나 아니면 판단, 미세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억울하시다면은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 있는데,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자기가 지금 상담자님한테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알면서 고소한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담자님은 저 사람은 자기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라는 부분들을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고죄가 성립이 돼요. 상담자님이 그 사람이 강제추행이 당연히 성립이 될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분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얘기한 부분은 무고죄를 고소를 하시려면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그러한 거를 머릿속에 하고 이 사람은 아닌 거를 분명히 알고 있다. 근데 이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소를 한 거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고소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뭐 협박이라든지 무고에 대한 부분도 이제 짚어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모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CCTV라든지 이런 게 없다면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분 단위라든지 이렇게 좀 적어 두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